안녕하세요, 박스토리 준크루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해상 운송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앉아있는 의자도, 그리고 여기 스튜디오를 칠한 페인트도, 무엇보다도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작고 부담스러운 카메라까지도 모두 선박으로 날라져요. 저보고 선박에 실리는 수많은 화물들을 나눠보라고 한다면 전 이렇게 나누겠어요. 컨테이너 박스에 담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지난 시간에 컨테이너 박스를 누가 발명했는지에 대해 소개시켜드렸었죠? 오늘은 컨테이너 박스에 담길 수 있는 화물과 담을 수 없는 화물을 나눠보고 각각에 맞춰진 선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정갈한, 실제로 보면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는 어디에서 누가 만들던 똑같은 크기예요. 길이가 20피트인 컨테이너 박스 한 개를 1TU라고 불러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먼저 소개를 드렸었죠.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건 이 1TU의 2배 크기인 길이 40피트짜리 컨테이너인데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지는 이 친구 덕분에 해상 운송은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돼요.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다른 물건들을 똑같은 모양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 차곡차곡 쌓고 다시 그 컨테이너 박스를 차곡차곡 쌓으면 마치 레고처럼 딱 각이 잡혀서 예쁘게 싣고 나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 선에는 컨테이너 박스들을 예쁘게 쌓을 수 있도록 자리를 안내하는 라인이 있어요. 이 선들을 따라서 차곡차곡 쌓으면 컨테이너를 20개까지 높이 쌓는 것도 문제없죠. 이렇게 잔뜩 쌓아서 한꺼번에 운송을 하면 운영비도 절약하고 시간도 아끼고 말 그대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컨테이너 박스에 못 싣는 화물은 어떻게 운반할까요? 어떻게 운반하긴요. 배에 그 화물만 잔뜩 실어버리면 되죠. 이러한 화물들을 벌크 화물이라고 불러요. 벌크라는 뜻 자체가 크고 양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해운에서 벌크 화물은 말 그대로 컨테이너에 싣는 것보다 배 자체에 잔뜩 실어버리는 게 나을 만큼 어마무시한 양과 크기를 자랑하는 화물을 말해요. 종류도 참 다양하죠. 가장 대표적인 벌크 화물은 철광석, 석탄, 밀, 옥수수와 같은 드라이 벌크 화물이에요.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어마무시한 양의 건조한 화물이죠. 이런 화물을 나르는 선박은 선박 자체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인 홀드가 있어요. 이 안에 화물을 말 그대로 때려 넣는 거죠. 참 쉽죠? 이름에서 유추해본다면 드라이가 있으니 왠지 웨트도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어마무시한 양의 건조하지 않은 화물을 웻벌크라고 해요. 기름부터 LNG와 같은 가스 같은 것들이고요. 심지어는 아직 포장하지 않은 맥주나 음료수도 포함돼요. 이런 화물들도 역시 화물을 싣는 각각의 홀드에 실어서 나른답니다. 그 중에서도 유조선과 LNG선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에너지를 나르는 선박이다 보니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화재나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선박들보다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크루들이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답니다. 그럼 또 컨테이너 박스에 담기 어려운 화물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는 어떠세요? 물론 자동차도 컨테이너 박스에 담아서 운반할 수는 있어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박스 한 개에 최대 2대의 승용차를 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싣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 잘 운송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자동차도 한 번에 많이 실어 나르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자동차 전용선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걸 롤오선이라고 불러요. 롤온, 롤오프의 줄임말이고요. 자동차나 트럭처럼 바퀴 달린 화물들을 직접 운전해서 싣고 내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선박 안에서는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 쪽을 고정하는 거죠. 많게는 자동차 8,000대를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어요. 이런 건 어떠세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거대한 다리나 건물을 짓는다는 뉴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죠? 이때 필요한 자재들을 모두 현지에서 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할까요? 배로 날라야죠. 거대한 건설기기나 중장비, 플랜트와 같이 진짜 말 그대로 거대한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선박을 헤비리프트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큰 장비들을 실을 수 있도록 배 자체에 크레인이 달려 있고요. 이런 화물들을 중량 화물이라고 부르는데 모양도 무게도 제각각이라서 화물과 배 모두의 균형을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싣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화물을 실었을 때 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선적을 한답니다. 중량 화물이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잡히신다고요? 배에 배가 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이런 그림을 상상하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한 바로 그것 맞습니다. 말 그대로 배에 배를 실어서 나르는 거예요. 이 정도로 큰 화물들이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욕심이 끝이 없다고. 만약에 선박에 비해 좀 작은 중량 화물이 실린다면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하죠?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래서 중량 화물도 싣고 빈 공간에는 컨테이너 박스도 싣고 필요하면 전체를 벌크선 또는 컨테이너선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변신의 기제가 있어요. 바로 MPV, 다목적선이 바로 그 친구랍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수출입 물량이 쏟아져 나왔어요.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여행을 가지 못했던 소비 심리가 쇼핑으로 표출된 결과였죠. 이때 세계 모든 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배를 총동원해서 최대로 실을 수 있을 만큼 물건을 실어 날랐는데도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이 다목적선에도 컨테이너를 잔뜩 실어서 날랐었어요. 해운업이 배로 물건을 나른다는 심플한 산업이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화물들을 다룰 수 있는 선박들이 있죠. 우리는 지금 자급자족이 아닌 서로가 가진 자원을 서로 교환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 이렇게 다양한 화물을 나르는 게 중요하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도 재밌고 알고 보면 쓸데있는 유익한 해운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